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을 끝으로 바른경제TV를 떠나게 됐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어요. 너무 오랜 기간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고 섭섭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과 내일 데일리아드 이슈만큼은 더욱더 활기차게 웃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4월 28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쿠콘의 신규 상장입니다. API 정보 제공 전문 업체인 쿠콘이 28일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45,000원이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은 특징주에서 짚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이은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105,000원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애플은 2021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의 실적은 글로벌 IT 업종의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IT 업종의 비중이 큰 국내 주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쿠콘입니다. 앞서 스케줄에서도 언급을 했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쿠콘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업 소개 이어나가 볼게요. 네, 2006년에 설립된 쿠콘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해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IPI와 기업정보 API, 간편결제 API, 전자금융 API 등 200여 개의 API 상품을 쿠콘 단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데이터 수집 연결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ERP 시장 선도 업체와 합적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캄보디아 글로벌 정보센터를 설립해서 동남아 지역을 공략하고 아시아 시장 전체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올해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도 글로벌 진출 전략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별도 기준을 매출은 493억 7,4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억 1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86억 4천만 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덕분에 청약에서부터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쿠콘은 지난 13일과 14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코스닥 시장 역대 2위 경쟁률인 1,594대 1을 기록하면서 이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45,000원의 최종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 쿠콘의 시가는 8만 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빠르게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9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장중에 15%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테라젠 이텍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증식을 막는 항바이러스 단백질 17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구팀은 김빈내리 단장팀이 이끌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RNA에 직접 결합해서 증식을 제어하는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연구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에 이어서 고해상도 단백질체 지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는 김빈내리 단장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연구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노벨 과학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단장의 관련주로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입니다.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조선주의 주가가 오늘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모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최근 조선해운 시황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33척 중에서 63척을 수주하면서 5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가와 운임의 동반 상승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락슨 선가지수는 132.7포인트로 최근 3개월 동안 4.9% 상승했는데요. 2015년 10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중고 선가지수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운임지수도 2010년 이후의 최고치로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었던 HMM의 주가도 오늘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요 강세 상황에서는 미주와 유럽 항로의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성수기인 3분기까지 이 시황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S-오일입니다. 이 S-오일이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 사업에서 이익을 크게 본 데다가 윤활기유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영향입니다. S-오일은 지난 1분기 6,2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작년 1분기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을 토대로 증권가에서는 S-오일이 1분기에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3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영업이익은 예상치의 2배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2016년 2분기 이후 5년 만의 최고 실적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상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싼 값에 원유를 들여온 영향입니다. 작년 4분기 배럴당 40달러 선에 머물던 두바이유는 올해 3월 평균 64달러까지 뛰었고요. 이로 인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주력 제품의 마진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 사업 부분에 역대급 호황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정유사들의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공급 부족을 보이면서 가격이 올라서 영업이익률은 36%에 달했습니다. S-오일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른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경기 회복 조짐, 리츠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입니다. 네, 주식시장 상승 랠리에서 소외가 됐던 국내 상장 리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배당 확대 가능성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리츠는 총 13개인데요. 4월에만 JR 글로벌 리츠를 제외한 12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K탑 리츠는 이달 들어서 45%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리츠들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장 리츠가 다시 주목받게 된 데는 기업이 보유했던 자산 가치가 수직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요. 추가로 핵심 상권의 자산을 추가로 편입한 데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과 매각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투자자들이 리츠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리츠들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 자산을 편입하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배당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차익은 특별 배당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배당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첫 주유소 리츠인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27개의 주유소를 매각했고요. 이 차익에 따른 배당 수익률은 14%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 리츠도 내년부터 주주 배당이 뚜렷하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리츠뿐만이 아니라 리츠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운용사들이 리츠 ETF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더러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때 리츠에 대한 매력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마지막 방송까지 꼭 함께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